네, 제가 탈모 때문에 너무 고민인데요. 네. 탈모? 머리 많은데? 젊은 나이에 머리가 빠져서 지금은 거의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오. 네, 머리카락이 좋다는 건 뭐 다 먹어도 보고 써봤는데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 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하. 저분 지금 모자 쓰신 거예요, 그럼? 예. 뭐 곧 용기를 내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엄지장에 녹화하신 것 같은데 고민 해결을 위해서 용기 내서 나왔으니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아니 없다가 있으니까. 땀나. 네, 여러분 영경환 씨입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멋으로 네네. 헤어스타일을 멋으로 이렇게 하는 건 줄 아니요, 알았는데요. 아니요. 제가 예. 그 93년도에 이제 방송국에 입사 신인 개그맨 때는 네. 이렇게 빡빡 밀고 다니질 않았어요. 제가 홍록기 씨랑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개그맨 시험 볼 때 그때는 이렇게 빡빡 안 밀고 다녔단 안 말이에요. 밀고 다니고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인천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딱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너무 탈모가 일찍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클론이 네. 대만에서 어허. 난리가 났죠. 할때 원조잖아요. 네. 그때 지상렬 씨하고 저하고 야 뭐라도 해서 우리가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클론. 내가 기억난다, 기억나. 안 그래도 탈모가 진행 중이니까 네. 내가 밀고 구준엽을 할게. 너가 길러서 강원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밀게 됐죠. 아니 근데 원래 라인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 이거 없는데. 저 찍은 거예요. 아, 장인의 찍었어요? 손길로 한 땀 한 땀 라인을 찍은 거예요. 진짜. 와. 저는 뭐 예전에 약도 먹고 레이저 치료도 하고 뭐 다 했죠. 근데 탈모인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빠지는 거예요. 항상 신경을 쓰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속에 사니까 이제 더 빠지는 거죠. 영경환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가 뭔지 예상이 되시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탈모 알아야 막는다?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99% 막을 수 있어요. 탈모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당신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엄지지왕 탈모의 모든 것. 그 누구도 몰랐던 탈모의 숨겨진 진실. 탈모에도 종류가 있다. 뭔가 탈모에도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탈모에는 우리가 이제 탈모라고 하면 단어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네. 머리가 빠진다라고 해서 머리가 네. 빠지는 것만 탈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빠지는 게 대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다른 유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면 네.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 가늘어지는 탈모가 대부분이에요. 전체 탈모의 90%가 가늘어지는 형태 탈모고요. 걸어다 빠져요. 가늘어지다가 가늘어지다가. 그게 지속되면은 저게 빠지더라고요. 그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늘어져서 솜털로 변했을 뿐이에요. 일단 가늘어지니까 수치 많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느껴지니까. 보이기는 예. 빠져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탈모 있는 분들 물어보면 빠지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확대를 해서 보면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 너무 가늘어서 안 보일 뿐입니까? 네, 가늘어진다는 영경아 씨도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도 있어요. 아무리 탈모가 진행하더라도 보면 솜털은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굵은 털이 점점 저기 가늘 털로 있잖아요. 바뀌는 경우죠. 푸른 반전 뭐예요? 아, 저기 찍은 저게- 거예요. 저게 멍들었어. 손 많아 보이라고 찍은 거예요. 아, 저 멍든 자국이. 네네네. 지금 영경아 씨 두피를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촬영을 했는데 보시면 약간 굵은 모발이 좀 보이죠. 네. 저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요. 예. 그 사이사이 보면 솜털처럼 보이는 게 네네네. 있어요. 얇은 거. 저게 가늘어진 거예요. 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가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보면 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실제로 거구나. 보면 저게 털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게
원래 저렇게 가는 머리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 원래는 굵은 머리였는데 이게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점점 가는 머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까맣게 저게 뭐 레오파드 이게 표범처럼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저게 머리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예,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저기 아무래도 한 땀 한 땀 할 때 네. 이렇게 문신 같은 거잖아요. 네네, 문신이죠. 저걸로 인해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걸로 인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신을 왠지. 아주 얕게 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신을 아주 깊게 하는 경우에 당연히 모낭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죠. 얇게 했어요? 깊게 했어요? 모르게 해주는 대로 했어요. 예. 그러면은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가늘어지는 거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가늘어진다. 이게 호르몬 영향이에요. 네. 이게 특히 탈모 중에서 가늘어지는 형태를 저희가 이제 남성 호르몬성 탈모라고 네. 그러는데 일명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탈모죠. 이거는 굵은 머리가 있을 때 여기에 우리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머리가 빠지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머리카락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머리가 가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늘어지는 게 모 주기가 빨라진다고. 이게 충분히 길어지도록 이게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기간 동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굵어지기도 전에 다음 주기로 바뀌는 거예요. 굵어지기 전에 빠지고 굵어지기 전에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게 돼요. 다 한 거고. 아니 그렇다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뭐 설마 나도 탈모의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두피의 탈모 위험도는 자, 네, 쭉 먼저 있죠? 가늘어지는 탈모 형태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5가지 항목 중에서 본인이 몇 개 항목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모발이 가늘고 부드러워지며 힘이 없다. 어허.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어. 느낌이다. 두피의 피지가 갑자기 증가한 것 같다. 앞머리와 뒷머리의 굵기 차이가 많이 난다. 가슴에 털이나 수염 등 몸에 털이 갑자기 많아졌다. 네. 4개. 네 개. 그래? 세 40개 개. 중에 4개. 보통 3개, 4개.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1번. 약간 확실한 건 1번. 가늘어졌어요, 아주. 힘이 없어지고. 1번은 당연한 거예요. 1번은 당연한 가늘어지다 거고, 빠지니까 이제 1번 당연히 왔고 2번 이마가 넓어지고. 점점 이제 나는 안 나이 그러는데. 먹으면서 이렇게 M자식으로 다 M자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넓어지고. 아, 당신 얘기 이제 그만해. 아니 저 먼저 저기 1번하고 4번하고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머리카락이 아까 제가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면 당연히 굵은 머리가 가늘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발이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힘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내가 원래 머리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난. 원래. 날 때부터 맞아, 나는 머리가 있어. 가늘게 태어난 예.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가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요? 내가 탈모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4번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보통 탈모가 진행이 되면요.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정수리나 앞머리는 진행이 되는데 이 뒷머리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뒷머리 좀 많아. 진짜 탈모가 많이 진행되시는 분들도 뒷머리는 어느 정도 유지되시는 예. 분들이 많아서 뒷머리하고 빠진 부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2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원래 가늘어지 두 군데가 다 똑같이 가늘다. 그러면 이분은 원래 가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뒷머리는 굵은데 위에 있는 머리만 가늘다. 그러면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5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몇 개일까요?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는 어쩌면 보통 한 3개 이상 정도 된다면 내가 탈모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 항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이 있다면 네.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가늘어지는 형태 탈모이기 때문에 모발의 굵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발의 굵기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가는 사람하고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하고 구분하려면 앞머리와. 윗머리하고 뒷머리. 뒷머리. 예. 이거를 2개를 비교를 해보는 게 비교를 가장 중요해요. 비교. 뽑아버리면 되는 건가요? 뽑아서 보면 되나요? 뽑으면 아프고요. 안 그래도 아까운 머리를 계속 뽑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래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규 네, 씨 저 하고 나와주세요. 싶었어요. 네. 하고 싶었어.
네, 박진규 씨부터. 예. 제가 특수한 기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 눈으로 아니었어요? 핸드폰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모발의 굵기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없어서 네. 조금 측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앞머리부터 뒷머리, 뒷꼭지하고 그 사이 정도 지점을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수리 있는 곳을 숨 멈추시고요. 저희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이. 나온다. 없는 데를 골라. 선생님 예. 성격 희한하시네. 없는 데를 골라 찍어요. 여기가 없는 데를 고른 게 아니라요. 여기가 정수리 딱 그 지점이에요. 약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찍은 곳을 확대를 해서 네. 굵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떼고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떼도 돼요? 약간 눌리셨어요. 와, 위에서 부감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비어 보이네요. 몰랐죠? 이 가만 있으면 좀. 그래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통증이 자리가 나도 안 앉아요. 앉으면 위에서 이게 보이니까 탈모 있는 분들이 자리가 나도 안 앉으려고. 아니, 제가 방송 중에 진짜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내가 모니터를 했는데 너무 숙였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진짜 그런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너무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정수리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저희가 측정을 했더니 네네. 35 마이크로 한 5군데를 측정했는데 평균이 한 35 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나왔어요. 네. 이제 한번 머리카락의 정상적인 굵기는 100 마이크로메타. 그러니까 정수리는 좀 가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뒷머리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앞머리보다는 많이 굵은 머리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다르네요. 싱싱해요. 흰머리가 좀 보이긴 하지만 머리카락 리액션 굵기는 잘한다. 평균 한 54 마이크로. 박준규의 뒤쪽 모발 굵기 54 마이크로미터. 그래도 뒷머리가 좀 굵은 편이죠. 굵은 편이긴 하죠. 정수리에 비해서는 굵은 편이긴 하지만 정상인에 비해서 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뒷머리도 지금 나이에 따른 노화 현상이 조금 오신 거는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뒷머리하고 정수리하고 차이가 생긴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가늘어지는 탈모 말고 또 다른 탈모의 유형이 있습니까? 네. 그 탈모의 어원 그대로 설명은 진짜 빠지는 형태의 탈모가 있어요. 근데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는 대부분 이제 호르몬으로 저희가 설명을 다 하는데 빠지는 형태의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면역학적인 이상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가을철이 되면서 빠지는 경우, 출산한 다음에 빠지는 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빠지는 형태의 탈모는 중요한 게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먼저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빠지는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이런 탈모는 왜 생기나요? 원형 탈모. 이제 원형 탈모는 아마 네. 보시면 뭐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빠지는 네. 탈모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성별하고 상관이 없고 저거는 저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가 면역 질환하면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저게 네. 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 스스로가 내 몸을 인식하면 공격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백혈구가 잘못 인식을 해서 세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몸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관절하고 싸우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고요. 이게 갑상선하고 싸우다 보면 갑상선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머리카락하고 싸움이 붙어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원형 탈모라고 하는 병입니다. 근데 제가 탈모 클리닉을 많이 다녔으니까 예. 원형 탈모 환자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마음고생 안 하셔도 되는 게 보니까 오히려 치료를 잘하면 원형 탈모는 다시 나요. 금방 나요. 맞아요. 그건 90% 이상 환자분들은 한 번 앓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앓는 경우는 없는데 간혹은 원형 탈모가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남성형 탈모보다 훨씬 더 심해서요. 아까 몸에 있는 백혈구가 털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털이란 털은 다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도 빠지고 속눈썹도 빠지고 코털도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한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예. 원형 탈모하면 대부분 원형 탈모하면 아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대부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형 탈모 환자들을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많지만 아직까지 100%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면역력에 이상이 생기면은 탈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형 탈모가 걸린 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있는 거는 면역력 자체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인 것 자체가 원래 정상적으로 공격을 안 해야 되는 건데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얘가 너무 지금 공격당했나 봐. 흥분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더 병을 악화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력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좋겠죠. 세져서. 예, 세져서. 근데 이상적으로 세져서. 세져서 이거죠. 정상이 아니고 이상해져서. 맞습니다. 여기다가 뭐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거랑 똑같네 맞아요. 그냥. 자, 원형 탈모를 알아봤고요. 또 하나 그 리민지 휴지기 탈모인데 네. 그것도 왜 생기는 겁니까? 휴지기 휴지기 탈모는 탈모가 뭐냐면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아까 탈모에 털에 주기가 있다고 주기가 얘기를 했어요. 있는데. 성장기라서 털이 점점점 길어지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행기라서 털이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빠진 다음에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경우인데 주기가 바뀌어서 생기는 탈모를 휴지기 탈모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탈모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빠지는 양이 많으니까 이게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출산한 다음에 생기는 탈모도 휴지기 탈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한 다음에 그냥 아무런 치료를 안 해도 그냥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휴지기 탈모라는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동안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원료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원료 중에 하나가 고기요? 단백질이거든요. 고기? 그렇죠. 예. 단백질. 단백질. 케라틴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고 꼭 고기만 아니라도 되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휴식만 잘 취해주면 대부분 휴식. 탈모는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휴식이 필요하지. 휴식하고 싶었는데 정말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뭐 이렇게 잠시 뭐 할 새가 없잖아요. 저도 진짜 이 빠진 머리카락 보면서 가발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그 정도로. 진짜로 그렇게 네, 많이 그 정도로 빠지더라고요. 정확하게 빠져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낳잖아요. 그 가발 진짜. 몇 개를 만들어. 매번 그랬어요? 저 출산하고 나서?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모유 매번 수유할 그랬죠. 때가 절정이죠. 네. 모유 수유할 때 절정. 정말 너무 전도 그때 머리가 하도 빠져서 결국은 아주 짧게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게 괜히 마음이 더 좀 눈에 더- 더 많이 보이니까. 네, 너무 많이 보니까 자르면 엄마가 그럴 때는 아기들 키울 때는 무조건 잘라야 된다. 자르면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잘랐던 적도 있죠. 계속 잘랐던 것 같아요. 셋 다. 자르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네네네. 갑자기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네. 또 갑자기 또 많이 자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안 그러셨어요? 되게 추하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완전 이렇게 자라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듯이. 자라기 때문에 정말 정수리 있는 부분이 이런 딱 토크할 거면 잔디밭 여자들끼리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난다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난다는 게 어디예요 다시? 그럼 또 다른 탈모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늘어지는 탈모 말고 또 다른 탈모 유형 중에 네. 하나가 빠지는 형태 탈모라고 해요. 네,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머리 많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건데 네. 어떤 분들은 사실 빠진 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오시는 분들 아니 그럼 빠졌다고? 10초 달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빠진 머리가 이래요 또는 일주일 동안 모은 머리가 이래요 그 정도라고 표현하려고, 예. 네,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어느 정도 빠져야지 이게 내가 탈모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00개까지는 탈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100개를 넘어가면 일단은 탈모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개수로 100개, 30개, 50개 그러면 사실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머리카락이 한 30개 정도가 되면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 50개 정도면 보이는 게 어떤지 저희가 피어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뭉쳐놓은 건데 한 길이가 이 정도 되는 머리를 뭉치면 아래 정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보다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가닥 정도 이 정도면 뭐 안심하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하루에 누구든지 이 정도는 빠져요. 그 정도예요, 그 특히 이제 머리 감으실 때 빠지는 머리를 모아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하루 중에 머리 빠지는 게 한 70% 정도가 머리 감을 때 다 빠져요. 그러니까. 하수구 있는데 이렇게 하수구 있는 데를 이렇게 모아서 봤을 때 한 요 정도다. 그러면 한 30개 정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개 정도면 이거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빠진다. 그러면 야 이건 내가 뭐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죠. 휴지기 탈모. 그냥 두셔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저렇게 빠진다면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한번 병원 가서 정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탈모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탈모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탈모가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아,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탈모의 게 속도를 있을까요?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피를 청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두피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한다는 거는 뭔가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머리를 잘 감으면 되는 건가요? 잘 감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두피 네. 청결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거 네. 외에도 여성분들 보통 얼굴에도 미스트 쓰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에도 두피에도 미스트를 써서 수분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탈모 걱정 이제 그만.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줄 천연 두피 미스트 대공개. 아니 근데 미스트 그런 거는 대부분 이 모발에 이렇게 좀 머릿결 좋아 보이게 뿌리지 여기 두피에 뿌렸다가 약간 막 머리 막 쭉 가라앉을까 봐 무서워서 못 뿌렸는데 두피 미스트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다가 뿌려주신 게 좋고요. 머리카락에 사실 이걸 뿌려봤자 다 흘러내리거나 영양을 충분히 공급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좀 효과적인 성분을 좀 넣어서 해준다면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에 그냥 뿌리는 그 미스트 이렇게 뿌리면 되나요?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는 왜 좀 수분이니까. 화장품 가게에 가서 사면 좀 비싸잖아요. 네. 네. 비싸고 또 이걸 계속 사서 써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냥 여러분들 녹차 마시잖아요. 네. 녹차. 녹차 팩에 그 우린 녹차 마시다가 남은 것도 좋고요. 사실 네. 마시다 남은 거는 침이 들어있으면 좀 상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하기 전에 미리 따로 좀 덜어놔서 그걸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녹차? 아니, 끝난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왜 녹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녹차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상받은 그런 두피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철에 우리가 햇볕을 많이 보잖아요. 자외선에 대한 이런 손상을 녹차를 발라줬을 때는 그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름철에 자외선 손상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럴 때는 시원하게 녹차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서 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녹차 미스트는 머리뿐만 아니라 녹차 팩 가지고 얼굴에도 많이 붙이거든요. 네. 진정작용이 있어요. 진정. 앞서 선생님 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녹차 미스트를 쓰게 되면 수분 보충, 청결, 그리고 피지 조절. 근데 여기까지도 참 좋은데 여기에다가 레몬즙을 살짝 넣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왜 두피가 이제 이 부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좀 눅눅하고 꿉꿉하고 냄새도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레몬즙이 살짝 들어가게 되면은 청결도 시켜주지만은 비듬 생기는 걸 좀 예방을 해줄 수 있고 탈모가 잘 일어나는 두피를 좀 건강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나 뭐 차별하는 거야? 따가울까봐. 나 끝났다는 거야 나는? 왜 난 왜 안 줘? 네,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서운해요 우리들은. 똑같이 동등하게 내주세요. 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이제 항산화 성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게 이제 두피를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 가지고 두피를 원상 빼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주의하실 거는 레몬이 좀 도움은 되고 약산성일 때는 두피에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욕심이 과해서 야 이거 레몬 많이 짜야지 안 이러면 되죠. 두피에 자극이 될 오히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근데 이게 이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그 탈모가 일어나거나 탈모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인들이나 그 여자분들 특히나 드라이하고 뭐 스프레이 뿌리고 왁스 바르고 이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두피가 숨을 못 쉬고 두피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전에 이거 하나씩
머리카락이 많아도 뿌리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자들은 왜 미스트 사면은 좀 꽤 오래 가지고 다니잖아요. 왜냐면 그게 약간 압축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천연 녹차 미스트는 한 어느 정도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소재가 천연 소재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놔둘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즉 우리가 차를 우려내서 며칠을 막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냉장 보관할 때는 한 2, 3일 정도 두고 쓰시면 좋고요. 저는 이거를 뿌릴 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사실상 외출하고 나서 두피가 조금 예민해질 때 쓰는 것도 좋지만은 휴식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뿌리셨잖아요. 근데 두피를 향해서 조금 뿌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뿌리고 나서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그 두피 사이로 이렇게 살짝살짝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비벼주게 되면은 그 성분들이 조금 더 안으로 침투되는 걸 또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두피 건강에도 좋고 또 마사지 효과가 있으니까 시원한 좋고. 탈모 예방에 좋은 천연 두피 미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녹차 티백을 3분 정도 우립니다. 우린 녹차물에 레몬즙을 5방울 정도 넣은 후 깨끗한 공병에 담으면 끝! 탈모 예방에 좋은 천연 두피 미스트 완성! 미스트를 뿌린 후 손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흡수력도 2배!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